밥이 보약이 아니고 이 청국장 분말이 보약입니다. 이 건강에는 아주 청국장 분말이 이 장에는 아주 최고로 제가 생각합니다. 지리산 청정골 자연을 담다 된장, 고추장, 청국장, 청국분말, 매주, 진산면가 010-519-2231. 나무 관세음보살. 박사님 오랜만입니다. 아유, 간호사님. 예, 그동안 못 뵙는 동안에 좀 근황에 조금 변화가 있으셨네요. 예, 예,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동안 간호사님 방송의 배경화면이 바뀌었습니다. 예. 뭐 어떻게 된 겁니까, 우리 스님? 전에 있던 곳이 대대적으로 불사관계로요. 예, 소음도 심하고 예, 또 좀 이게 좀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제가 수행 공간을 좀 바꿨으면 해서 좀 옮겼습니다. 그래서 지금 옮긴 지는 뭐 한 일주일 되는데 앞으로 여기서 이제 조용하게 기도 정진하고 수행을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. 그러시군요.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마치 지금 새 집에 들어와 있는, 사실 새 집이 맞군요. 새 기도 도량이군요. 네, 예. 그래서 지금 보니까 화면에 아직 등이 아직 초파일이 이제 곧 내일 모레입니다만은 이 초파일 등이 현재까지 하나도 달리지 않았습니다. 지금 초파일 등, 이 간호사님을 사랑하시는 분들께서는 이곳 지금 기도도량, 새로 옮기신 기도도량에 초파일 등을 들면은 아무래도 이 부처님의 가피가 더 빨리 올 것 같기도 한데 어떻습니까, 간호사님? 이제 새로 도량을 이제 이게 만들었으니까 예, 아마 신도분들이 이제 오셔가지고 등을 좀 다치지 않으실까. 그리고 또 열심히 기도하면은 뭐 소원 성취 되시도록 열심히 기도 정진하겠습니다. 예, 뭐 곳곳에 또 시주할 공간들이 많군요. 제가 이렇게 둘러봤을 때. 자, 우리 간호사님, 그 지난번 저희들 마지막 방송에서 지금 국민의힘 이 대통령 후보군들 사주를 한 분 한 분 봐주셨습니다만은 그 봐주신 이 후보군들이 1차 컷오프를 통과해서 지금 8분이 추려졌습니다. 아마 조만간 4분으로 다시 4강전이죠. 이 4분으로 추려질 것 같은데 이 우리 간호사님의 도력으로 봤을 때 4분 어떤 분들로 채워질까요? 네 분이라면은 김문수 전 장관님도 계시고 또 국민의힘 대표를 지내신 한동훈 그 전 대표도 또 나오실 거고 또 그 중에 또 한덕수 한덕수 대통령 권한 내용은 이제 그 국민의힘 후보가 아니니까 예 관련이 없지요. 없어요. 예, 국민의힘 경선 후보로 참여하신 게 아니니까 예. 근데 그거는 아주 지지율은 참 높으시던데.
시위는 예, 뭐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이 어제 여론조사 발표가 있었습니다. 조원 시에나에서 발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은 12, 13일 여론조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이 29.6%, 2%의 지지율에서 단숨에 30%에 육박한 지지율을 획득하기도 했지요. 예, 지금으로 봐서는 뭐 국민의 힘의 당원이 아니라서 뭐 안 되겠지만은 그래도 앞으로 그 경선 과정에 뭐 이렇게 또 아마 나오시지 않을까 또 저는 그렇게 또 생각합니다. 또 예, 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을 출마할 거냐 안 할 거냐 그것과 관계돼서 조금 더 심도 깊은 사주풀이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. 이 국민의힘 4강은 지금 김문수 후보 그리고 한동훈 후보 이 두 분만을 이제 언급해 주셨는데 나머지 이제 그 후보군 중에 홍준표 후보, 또 안철수 후보, 나경원 후보, 이철우 후보, 유정복 후보, 양향자 후보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. 이제 두 분은 추려진 것 같고 나머지 두 분은 어떤 분이 이 4강 티켓을 잡을까요? 한 분은 나경원 후보가 아니실까 하고 세 분이 이제 추려졌군요. 그리고 아무래도 또 이제 마지막으로 아마 출사표를 아마 던지실 거예요. 홍준표 대구시장이 아닐까. 예, 홍준표 후보시 네 분이 되실 것 같습니다. 예, 우리 선생님께서 지금 이곳 새로운 기도 도량에 지금 불사 준비하신다고 뭐 경향이 없었나 봅니다. 홍준표 후보는 출마 선언을 며칠 전에 했습니다. 아, 했어요? 예. 자, 뭐 우리 지금 간호선님께서는 이 김문수 후보, 한동훈 후보, 나경원 후보, 홍준표 후보가 4강에 안착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. 그래도 지금 복병으로 안철수 후보가 열심히 지금 뛰고 있는데 과연 안철수 후보가 또 변수가 될지 그건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. 자, 오늘 지난 10월 달에 대한민국을 매우 좀 시끌벅적하게 만들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따님이죠. 문다혜 씨의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. 이 지난해 음주 운전 사고 그리고 영등포, 제주도 뭐 불법 업소, 불법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? 그 업소라고 얘기하니까 그 적당하지가 않은 것 같고 저도 갑자기 생각이 나지 않는데 그 숙박 예, 그렇죠 숙박 업소. 예 그거였죠 예 해서 뭐 그게 이제 유죄를 받아서 이제 벌금 1,500만 원을 1심에 선고가 됐습니다. 그래서 이 아무래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아픈 손이 이제 문다혜 씨인데 이 문재인 대통령의 이 사주 그리고 김정숙 여사의 사주 그리고 문다혜 씨의 사주를 통해서 이 짤막하게 오늘 그 벌금 선고 받은 것과 관계돼서 한번 짤막한 사주 육식값을 한번 말씀을 풀어주시죠. 먼저 문다혜 씨 한번 좀 육식감사를 한번 보겠습니다. 문재인 대통령, 뭐 김정숙 부모, 부모인가요? 예, 김정숙 여사, 문재인 대통령, 문다혜 씨 순으로 가도록 하죠. 예. 53년 음력. 누굽니까? 문재인 대통령이요. 52년 음력으로 초했을 때는 52년 12월 10일이네요. 양력으로 했을 때는 53년 1월 24일이고요.
이분은 이 음양 오행상 금이 없고 물이 많은 사주예요. 그래서 이분은 그 자식이 뭐 있지만은 여럿이 있지만은 한 사람 때문에 좀 신경을 좀 많이 쓰는 이런 사주입니다. 그래서 유독 좀 뭐 아들은 좀 괜찮은데 딸이 좀 이렇게 좀 신경을 많이 쓰지 않을까 이렇게 또 나오네요. 그리고 또 그리고 또 음력으로 봤을 때 육식갑자로 봤을 때는 용띠에다가 또 용에다가 토끼입니다. 그래서 아주 고뇌에 찬 그 사주가 들어 있어요. 그래서 그냥 항상 이렇게 밝게는 보이지만은 자식으로 인해서 좀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는 이 사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김정숙 여사는 어떻습니까? 54년 11월 15일이네요. 이분은 이 목이 많아가지고 아주 개성이 강한 사람이에요.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꼭 해야지만은 이 성의가 차는 사람이고 내가 한번 마음 먹었다면은 끝까지 이렇게 밀어붙이는 분이에요. 그러니까 그래서 옛날에 그 현직에 있을 때도 뭐 어디를 뭐 인도를 뭐 혼자서 갔다 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좀 말씀이 좀 있었죠. 인도 타지말. 거기가 있었죠. 예. 근데 내가 한번 마음 먹었다 하면은 끝까지 실천을 하는 사람이에요. 그래서 개성이 강하고 또 나무가 많은 분이 아주 성격이 또 고다요. 그래서 주위에서 이제 뭐 이렇게 말려도 잘 안 듣는 온고지. 그러니까 이 가정은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좌지우지하고 이렇게 산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. 그러면 뭐 김정숙 여사가 사주상으로 굉장히 좀 강하죠. 저는. 문재인 대통령은 센 사주군요. 네. 그 문재인 이 사주는 남한테 좀 지배를 받는 이런 사주예요. 그래서 뭐 겉으로 이렇게 웃고 이러지만은 마음 속으로는 아주 좀 불안하고 좀 초조하고 좀 가장으로서는 좀 뒤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. 이제 그 말씀은 이제 가장으로서 자식들 챙기는 사주는 아니다. 뭐 이 말씀으로 해석이 되겠습니까? 그렇죠. 그리고 그 항상 뭔가 모르게 내가 좀 그 대통령을 안 했으면 내가 지금까지 그 괜찮았을 텐데 이렇게 또 후회하는지도 모르겠어요. 또 아마 그 후회하지 않으실까. 그냥 평범하게 그냥 복조인으로 살았으면은 내가 좀 괜찮을 텐데 한 5년 동안 내가 알게 모르게 이게 남 얘기도 이제 듣고 하다 보니까 그 뭐라 그럴까 그 좀
그 좀 줏대없다는 그 표현을 할까 심지어 고치를 못해가지고 남한테 이렇게 욕도 많이 먹고 아 차라리 내가 대통령 안 하고 그냥 평사람으로 지냈으면 오히려 더 마음이 낫지 않을까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지금도. 그럼 그래가지고 자식이 좀 속을 좀 많이 좀 새긴다.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은 속으로 아마 골마 터졌을 겁니다. 아마. 자, 그래도 뭐 오늘 문다혜 씨가 이제 벌금 1,500만 원 선고가 있었습니다. 도대체 문다혜 씨 사주는 어떻길래 이렇게 퇴임 이후에 이런 구슬수에 오르게 됐을까요?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궁금해하실 겁니다. 문다혜 씨 사주가 도대체 어떠했길래 이 국민들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게 되었을까요? 83년 12월 9일이네요. 부산 출생이고요. 돼지띠요. 그러니까 이제 이거 사주를 보면은 그 문재인 대통령도 물이 4개고 그 다음에 그 문다혜 씨도 물이 4개예요. 그러니까 아주 그냥 물이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대홍수를 일으키는 격이라. 그리고 이 양반 환자만 놓고 봤을 때는 연은 돼지띠지만은 월, 일, 시가 이 전부 안 맞아요. 가령 뭐 양이 저기 쥐를 만나면은 그 살이 들었거든요. 그래서 내가 내 살을 끼고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거는 자기도 모르게 이런 일을 이제 일으킨 거죠. 그다음에 시에 가서도 보면은 월하고 또 이게 또 상극이에요. 그래서 이게 이런 일이 자꾸 있지 않을까. 앞으로는 이제 이걸 하려고 그러면은 참 이 정진을 많이 해야 돼요. 많이 해야 되지만은 이게 그러니까 살을 좀 풀어야 됩니다. 이게 그냥 놔두고는 뭐 앞으로는 한 2, 3년은 또 좀 잠잠하겠지만은 그 다음에 또 가면은 이 살 때문에 자기 신세 망치고 또 이 잘못하면은 이 부모한테도 또 폐를 끼치고 또 내 자식한테도 아마 이 폐를 끼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살을 좀 이렇게 좀 푸는 게 좋을 것이다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. 이 관우스님께서는 이 살을 푸는 그러니까 살이라는 게 이제 일종의 액이겠죠, 액. 그렇죠. 예, 액을 푸는 각 사람마다의 이런 그 안 좋은 운을 푸는 이 스님으로 유명하십니다만은 자 이런 경우에 이제 각 가정마다 사실은 이 사연 없는 가정들이 없습니다.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최고의 권력자의 가정이고 또 뭐 예를 들면 재벌가들 우리 뭐 유명한 재벌가들 많이 있지요. 이 가정도 속속들이 듣다 보면은 다 사연들이 많습니다. 이 자식들 때문에 마음고생하는 가정들이 참 많아요. 이 관우스님은 이 출가하시기 전에 어떠셨습니까? 아, 제가 15살에 출가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저도 좀 개성이 좀 강해가지고 나이는 어리지만은 특히 어머니 속을 좀 이렇게 좀 속였어요. 좀 말을 잘 안 듣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번은 뭐 그때 우리가 어려워가지고 그때 아마 보리개떡이라는 걸 아마 이렇게 해가지고 정성껏 해가지고 먹으라 그랬는데 제가 아마 경상도 말로 좀 말을 안 듣고 좀 뺀질뺀질 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어머니가 그냥
막 그냥 화를 내시고 아주 우신 적이 있다고 해요.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은 참, 참 말썽을 좀 많이 피웠다. 예, 그래서 생각이 드네요, 또. 예. 자, 이런 경우 각 가정마다 사연 없는 가정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특히 이제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. 근데 이제 특히 아픈 손가락 이런 가정마다 이런 아픈 손가락을 이렇게 잘 가정이 화목하게 할 수 있도록 또 자녀들이 바른 길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뭐 그렇게 내리는 뭐 특별한 부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만은 그는 부적이 있습니까, 스님? 있죠. 근데 이제 첫째 스님들도 그렇고 이제 그 다른 사람들 모르겠어요. 저 같은 경우는 뭐 어떤 분들은 저 좀 한번 좀 봐주십시오 이러는데 저는 그래요. 그 A라는 사람을 보기 위해서 부모 또 그 자식 이렇게 다 봐야 됩니다. 왜냐면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내 혼자 하늘에 뚝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. 그래서 내로 인해서 부모를 보고 내 자식을 보고 내 배우자를 봐야 됩니다. 그래야지만 이게 정확하게 나오거든요. 그래서 아까 제가 언급했다시피 그분은 이 사주라는 게 있어요. 그 육갑이라는 도 있고 부모하고 살이 낀 경우도 있고 또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살이 끼어가지고 자식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내가 결혼을 했는데 배우자하고 또 저 살이 끼어가지고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내 자식을 낳는데 만약에 그 살을 낀 해에 나면은 그때부터 부부지간에 막 우환이 있다든가 안 그러면 자식이 나가서 뭐 일을 자꾸 망친다든가 또 특히 이 살이 끼게 되면은 중요할 때 그러니까 공부는 평상시에 잘하는데 그분이 꼭 시험에 가서 마지막에 가서 떨어진단 말이에요. 가령 학교 다닐 때는 참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고 그랬는데 사회생활 하면서 이게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럴 경우는 만약에 내 자식이 많이 살이 끼었다든가 안 그러면은 부부지간에 살이 끼었다든가 이제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. 그러면은 꼭 마지막에 가가지고 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진급을 하는데 제일 A라는 사람이 내가 이제 제일 유력해요.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살이 낀 사람을 떨어뜨린단 말이에요. 그때 이 심사하는 사람들이 봐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아까 제 문다혜 씨를 이렇게 봤을 때는 내가 내 살을 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모하고 살을 낀 거 아니에요. 내가 내 살을 끼고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된다고. 얼마나 큰 파장이에요. 평범한 사람 같으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. 근데 대통령 딸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딸로서 어떻게 숙박업소를 무허가로 이게 할 수가 있느냐. 우리 같으면은 말이 안 되잖아요. 근데 그거는 왜 원인이 있어요. 내가 내 살을 끼고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전 대통령 딸이라는 바람에 이렇게 파장이 커진 거예요. 그래서 이거는 그냥 놔두면 안 되고 이거는 꼭 부적을 이제 살 푸는 부적을 써서 부처님한테 최소한도로 일주일을 기도하고 그러고서는 이렇게 줘야 돼요. 만약에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라든가 또 다른 종교 같으면은 이거를 그냥 주면 안 받으니까 여름에는 겨울 옷에 넣는다든가 그 다음에 또 어디 뭐 책상 서랍에 깊숙한 데다 넣는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그게 운이 먹습니다. 그리고 정 안 된다면은 부처님 방석 밑에다 놓고 열심히 기도만 해줘도 이거는 잘 풀립니다.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살 푸는 부적을 아마 내려가지고 기도를 하면은 틀림없이 이거는 하는데
또 사실은 이 부적을 내릴 때는 새벽에 이제 딱 일어나가지고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모욕 제기를 깨끗하게 하고 평소에도 뭐 모욕을 하겠지만은 특히 더 이럴 때는 또 모욕 제기를 특기를 하고 그다음에 부처님 앞에 이 사람을 위해서 1시간 이상을 기도를 하고 난 뒤에 바로 화장실도 가지 말고 바로 복당에 와가지고 부처님 앞에서 부적을 정성껏 이렇게 내려야 됩니다. 내리고 난 뒤에 기도를 또 한 1시간 정도 더 올리고 그리고 이제 열흘간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준다든가 그러면 부처님 이제 방석 옆에다 놓고 기도를 계속 해주면은 살이 저절로 풀려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앞으로 이제 삶에 이제 이런 고통은 이제 안 당하지요. 이게 모든 게 이 잘못된 게 뭐냐면은 살이 들어서 이런 거니까 꼭 아주 유명한 스님이라든가 뭐 이렇게 가서 좀 이렇게 좀 보셔야 돼요. 내가 안 풀릴 때는 꼭 원인이 있는 거예요. 살이 들었다든가 부모하고 살이 들었다든가 이런 일이 있어서 그러니까 꼭 한번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. 예. 자, 각 가정마다 안 아픈 손가락이 없습니다. 그 안 아픈 손가락, 안 아픈 손가락을 위해서 이렇게 뭐 부적을 내릴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각 가정마다 아픈 손가락에 이 살풀이 이 부적이 있다고 합니다. 그 신비스러운 살풀이 부적 한번 지금 각 가정마다 아픈 손가락을 위해서 우리 스님께서 그 부적을 한번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? 아, 예. 요거는 이제 그 신장님이 이제 이렇게 계십니다. 요 앞에다가 예. 예. 요게 이제 아주 그 본인이 내가 내 살을 끼고 있는 그 이 부적이에요. 풀리는 부적입니다. 요거는 이제 본인이 안 가지고 있어도 부처님 방석 옆에다 놓고 기도만 해도 저절로 살이 풀리고 그 다음에 다시는 이제 그런 일이 없도록 방지해주는 그 부적입니다. 예. 자, 각 가정마다 이 아픈 손가락
이 살이 낀 손가락을 해결할 수 있는 간호 스님만의 53년간 이 기도 등진 끝에 얻은 이 부적의 힘이라고 합니다. 자, 스님 오늘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 세 번째 주제입니다. 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지율이 2%에서 29.6%로 뛰었다고 오프닝 방송 때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이 과연 출마하느냐 안 하느냐 이 많은 분들의 관심사입니다. 그래서 지난 방송에서 이 한덕수 대행의 사주를 풀었습니다만은 오늘은 좀 더 심도 깊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이 부인인 최하영 여사 이 두 분의 사주를 동시에 풀어서 과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지금 뭐 아주 폭발적인 지지율로 나아가고 있습니다만은 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한덕수 권한대행 한번 볼까요? 예. 49년 5월 20일 술시생이네요. 소띠. 이분은 뭐 그 정치인이라기보다도 아주 전통적인 관료 출신이네요. 그래서 요즘 이제 그 대통령이 아마 이렇게 되고 탄핵이 되고 뭐 이게 뭐 되고 이래 하니까 목소리가 조금 이렇게 좀 높으신 것 같은데 원래는 이분이 이 토가 많아가지고 토가 이게 3개나 돼요. 이게 3개가 되면 많아요. 근데 원래 이렇게 마음이 약한 분이에요. 그리고 누구의 속에 있는 말도 잘 못하시는 분인데 요새 뭐 이 정치와 격동이 많으니까 자기 목소리도 좀 내시고 이럴 때 원래는 이 내는 분이 아니에요. 조용한 분인데 아마 이렇게 나와도 자기 의지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등 떠밀려서 나오는 식으로 아마 나오실 거예요. 아마 나오게 되면은 마지 못해서 내가 무슨 홍준표 그분처럼 막 개성이 강해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라 누가 이제 자꾸 권유를 해가지고 마지 못해서 나오는 걸로 이렇게 또 이 사주상으로 나오네요. 부인은 어떻습니까? 부인은 48년 9월 12일이네. 한 살 더 많으시네요. 무자생. 이분이야말로 이게 사실 이게 이 사주가 이게 이 한덕수 대행님하고 이 최하영 이분하고는 이 바뀌어 돼야 돼요. 이게 이분이 남자가 돼야 되고 이 한덕수 대행님이 여자가 돼야 되는 사주입니다. 이게 바뀌어가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그냥 아주 개성이 강하시고 보니까 서울대, 미대 서양화가 출신이시네요. 그러니까 이 동양화가보다도 이 서양화가 이게 가졌는데 보니까 금이 많아요. 금이 많고 물도 좀 있고 나무도 있고 이런 사주는 이런 육식갑자를 짚어보면은 아주 개성이 강해요. 자기 아주 그냥 김정숙까지 언급했지만 김정숙 여사만큼도 한데 이분이 더 강한 편이에요. 김정숙 여사는 경희대 성악가. 역시 그 음대죠. 연예계라고 예. 볼 수 있죠.
그 지금 우리 최하영 여사는 서울대 미대. 예. 그러고 보니까 다 예능 계통이군요. 예, 조금 더 강한 편이에요, 이분이.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오히려 이분이 이 남자 사주로 태어났다. 이 한덕수 대행님은 여자 사주로 태어났다. 이게 바뀌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좀 그 지금 같으면은 좀 세면은 그 괜찮은 편인데 이때 당시에는 세면은 좀 안 좋았거든. 그래도 이 봤을 때는 그 아주 개성이 너무 강해가지고 학교에서도 그러고 아마 사회에서도 그러고 한번 날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그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출마 여부가 이 차영 여사의 손에 의해서 그렇죠. 좌지우지 될 수 있는 사주라고 보여집니까? 예, 아까 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한덕수 대행님은 내가 나가고 싶어 나가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떠들밀려서 나간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그래서 예. 이분이 내가 볼 때는 사주상으로 볼 때는 이분이 권한이 없고 이분의 이 여사님의 그 입김에 힘에 이게 좌지우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하네요. 네. 자,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출마 여부, 대통령 출마를 할지 못할지 또는 안 할지의 여부의 손은 이 최하영 여사의 손에 달렸다라는 말씀을 두 분의 사주를 풀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. 이 간호사님 이곳 새로운 기도 도량에 옮기신 것 축하드리고요. 예, 그리고 지금 이곳에 아직 초파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막 새 도량 오셨기 때문에 이 등이 초파일 등이 달려 있지 않습니다. 아무래도 이곳에 우리 간호사님의 이런 신비스러운 부적의 힘, 이곳 초파일의 또 초파일 등 이런 부분에 영험함을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. 간호사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 네, 나무 관세음보살 고생하셨습니다. 밥이 보약이 아니고 이 청국장 분말이 보약입니다. 이 건강에는 아주 청국장 분말이 이 장에는 아주 최고로 제가 생각합니다. 지리산 청정골 자연을 담다 된장, 고추장, 청국장, 청국분말, 매주, 진산명가 010-519-2231